그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일단 그 소켓의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켓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얘도 파일이거든요. 여러분이 그저 파일 오브젝트를 다루시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근데 파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파일인데 무슨 파일이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조금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추상화한 파일이에요. 이걸 추상화했다.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파일 IO의 중요성, 그러니까 파일 입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고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그때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무엇을 추상화했다? 프로토콜 스택을. 그 프로토콜 스택은 그 맨 마지막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닉이 나와요. NIC. 닉이라는 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다른 말로 그냥 랜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랜카드.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본체 그 인터넷 선 연결하는 장치 있죠? 예, 그게 랜카드일 텐데 그것이 그것의 장치 드라이버하고 이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커널 드라이브 요소하고 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그 실제 하드웨어 장치가 이제 뭔지는 그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신경을 쓰질 않고요. 얘는 오로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따져요. 그래서 이제 이 소켓 프로그래밍 하면은 흔히 생각들 하는 것이 이제 TCP, IP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주로 TC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프로토콜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 프로토콜이죠. 예, TCP, IP가 있고 UDP, IP가 있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보통 TCP, 뭐 UDP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지요. 근데 이것은 그 OSI 7 레이어 중에 얘가 몇 계층이냐면 4계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얘는 IP는 3계층이에요. 그러니까 3계층, 4계층 해둡니다. 그러니까 2계층, 1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프라에 해당되니까 걔는 이제 일단 빼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3, 4계층을 고민해야 되는데 크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주소하고요. 포트 번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와 포트 번호. 예. 일단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책에다가 기술을 해놨어요. 책에다가. 근데 이거 말 그대로 간단히에요. 간단히. 매우 간단히. 그러니까 이거 정도를 책에서 보고 아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 책 이외에 이제 아예 TCP IP, 소켓 프로그래밍 책이 있죠? 이거 한 권 달랑 보시고 나서, 예,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 소켓 프로그래밍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예제 따라하기, 그러니까 따라하기식 예제가 다 대부분이에요. 따라하기. 주요 프로그래밍 기법을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소켓 프로그래밍이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소켓이 이게 따르고 이거는 얘대로 별개고 TCP/IP도 별개고 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별개다 뭐 이렇게 가세요. 근데 이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소켓 프로그래밍은요. 이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서로 합쳐지면 이게 합쳐지면 소켓 프로그래밍은 그냥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프로토콜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다시 프로토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하겠다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프로토콜을 잘 알아야 돼요. 프로토콜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소켓만 보시지 마시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소켓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가 되지. 그냥 소켓 프로그래밍 책만 바로 보시면 글쎄요, 초보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급자, 고급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자, 고급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통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보면 굉장히 지루한,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한 이론서죠, 이론서. 예를 들면,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 배우면 늘 그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걸려요. NAT 문제. NAT는 뭐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여러분 공유기 있죠? 여러분 인터넷 공유기라고 부르는 것이 현재 거의 대부분 NAT 혹은 NAPT를 이용해서 구현된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라우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이트웨이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인터넷상으로 뭐 이런 기호를 표시하고 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주소 변환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여러분 뭐 합니까? 인터넷을 하나만 신청하고 그 하나의 라인 가지고 여러 PC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기라고 부르는데 핵심 원리가 NAT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은 IP 프로토콜에서는요. 각자 각 호스트에 고유한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걸 글로벌 IP 주소라 그래요. 근데 이제 IP 주소가 여러분들이 뭐 집에 PC가 4대 있고 뭐 노트북이 한 대 있고 이런 뭐 PC 4대는 좀 너무 많은가요? 뭐 PC 2대 노트북 한 대에서 총 3대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 라인 뭐 KT나 뭐 이런 데 가갖고 인터넷 라인 3개 신청하나요?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신청하고 그러면 그때 이 하나에 대해서 IP 주소,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필요로 하는 그 고유한 주소, 글로벌 어드레스를 줘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3개로 쪼개서 쓰는 거죠. 1, 2, 3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얘네들은 사설 주소를 할당받게 돼요. 이 주소가 어떻게 나가냐면 C클래스 사설 주소가 192에 168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공유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를 띄워서 ipconfig라는 명령을 쳐보시면 주소가 나와요. 내가 어떤 IP 주소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192.168에 0.2번을 지금 사설 주소로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1번인데 끝자리 1번인데 요게 이제 그 공유기 쪽에 할당된 주소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유기는 IP 주소를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사설 주소랑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이 고유한 인터넷 주소 글로벌 IP랑 이 사설 주소랑 이어지는 사설 IP 주소에서 얘는 IP 주소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곱하기 2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가 이제 어떻게 도는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 못 하겠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켓 프로그램을 공부한 다음에 여기 이제 공유기 이제 NAT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여러분 PC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PC가 여기 있고 이 인터넷이라는 걸 거쳐서 여기 친구 PC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PC 쪽에서 이제 뭐 포트를 우리 예제 서버를 여기서 돌린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21,000번을 리스닝 하고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실행시켜 놨어요. 근데 이 친구 보고 접속해봐. 그럼 이 친구가 너 IP 주소 뭐니? 하고 접속을 이렇게 시도할 때 IP 주소가 192에 168에 어쩌고 이걸로 접속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여기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여기 게이트웨이의 그 글로벌 IP 주소 있죠? 여기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설정을 고쳐서 21,000번에 대한 커넥트 외부 접속 시도를 요로 연결해달라. 그걸 포트 포워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 세팅을 해줘야지만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PC라는 것이 사설 주소를 이 라우터를 치고 기준으로 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설 주소를 사용하는 영역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보안이 중요한 회사들이 일부러 NAT를 쓰기도 해요. 주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게 돼요. 금융권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고요. 이러한 형태가 여러분의 어떤
그 개발 결과물이 공유기 뒤에서 동작할 경우 문제가 되더라.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특히 이게 이제 그 게임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면 한 방에 같이 뭐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같이 게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그쵸? 집에 PC가 2대가 있어가지고 동생이랑 나랑 같이 같이 게임한다고 어디 들어갔는데 뭐 스타 같은 경우, 스타크래프트, 그죠? 예, 같은 방에서 게임 못하죠. 그 왜 그러냐면은 공유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 이런 거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느냐? 예, 프로토콜 책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현재 IP 주소의 버전이 4예요. 근데 이게 한 앞으로 2년? 예, 그 안에 고갈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012년 정도 되면 IP 주소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근데 IPv4는 32비트 IP 주소 체계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뭘로 넘어가고 있어요? IPv6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뭐 소켓 프로그램이 크게 바뀔 건 없어요. 어차피 유저 모드에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탁에 이제 접속할 주소만 좀 고쳐주시면 될 문제인데, 128비트로.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 얘기 나오다 보면은 IPv6에 확장 헤더가 많이 있거든요. 확장 헤더. 그럼 얘는 보안적인 거라든지 뭐 VPN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P인데 시큐리티가 적용된 IPsec 프로토콜, 예,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무조건 뭐부터 해라? 뭘 공부해라? 예, 프로토콜에서 공부해라. 단순히 소켓만 공부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돼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해결책은 어디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소켓에서 찾으시면 이건 아니죠. 여기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은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예, 딱히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3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걸 MFC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챕터 좀 보고 결국 이제 채팅 예제 하나 짜보는 건데, 서버랑 이제 뭐 다수의 클라이언트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클라이언트 뭐 하나 뭐 둘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채팅 한번 해보자 뭐 이건데, 이거 하나 해보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 프로그램 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IPv4 주소가 제가 32비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넷이죠. 저 8. 48에 32. 8, 그러니까 1바이트, 예, 1바이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설 주소네요. 이거 192.168. 예, 보통은 이제 그 네트워크 클래스가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쓰시는 게 C 클래스인데,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앞에 이제 24비트고 뒤에 8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는 거죠. A 클래스는 반대죠. 호스트 아이디가 2에 24비트, 24제곱까지 경우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요거 다 미국에 있어요, 거의 다. 미국 겁니다, 이거. 인터넷이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학 같은 데 있죠. 큰 대학. 예, 그런 데가 이제 B 클래스를 갖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C 클래스 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구나. 이런 것들 다 어디 가야 할 수 있다? 프로토콜 책 보셔라.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간단한 예제 뭐 그런 정도는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채팅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채팅 서버가, 그러니까 얘가 TCP 21,000번을 리슨하고 있어요. 리슨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외부 연결을 대기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TCP 포트 21,000번에서. 그러니까 UDP도 똑같이 뭐 21,000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거죠.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채팅 서버가 처음 시작되면은 TCP 21,000번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면 얘가 서버로 커넥트 해요. 커넥트 할 때는 이 서버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걸 이용해서 요걸 가지고 접속을 해요. 그러면
서버는 그 접속을 받아들여요. 이거를 accept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채팅 서버는 그 accept 된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있죠. 그거를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한 곳에서 뭐 이제 안녕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게요. 그 안녕 그럼 그게 이제 서버로 갑니다. 그럼 서버는 그 안녕이라는 문자를 연결된 이 클라이언트 정보들이 다 들어있죠. 그걸 이용해서 전체한테 이렇게 다 보내줘요. 안녕이라고. 안녕 이렇게 보내줍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들한테도 문자들이 다 전송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간단히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B트리나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로 하기도 해요. 효율을 위해서.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생각보다 잘 못 봤고 요렇게들 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포트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16제곱이거든요. 그래서 65,535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못 쓰고 저거 하는 거 빼고 해도 한 PC에서 포트 10,000개 이상 열잖아요? 그럼 PC가 이상해져요, 컴퓨터가.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안 열어요. 대부분 이제 소켓을 많이 열진 않고 1000개 이하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보통 그런 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로드 밸런싱이니 뭐니 좀 복잡한 얘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소켓을 몇 개나 여는 게 좋냐 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얘기는 이 책의 범주를 넘어가니까 역시 뭐 다룰 수가 없고요. 나중에 프로토콜 책에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 서버 코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초 프로젝트를 만들 때 반드시 윈속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init 인스턴스 함수 쪽에 이와 같은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코드냐? 예, 윈속. 이거를 초기화해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윈속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소켓이 구현된 라이브러리 DLL 파일이 있어요. 이 DLL을 로드해서 초기화해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켓 그 API를 쓸 수 있게 그거 초기화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해주셔야지만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 초기화 안 하고 이제 뭐 리슨 하겠다느니 뭐 소켓 만들다든지 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생성할 때 빼먹었죠. 그럼 나중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손으로 코딩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다른 형태로. 자, 그 다음 이제 서버 쪽에서 소켓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 소켓, 어싱크 소켓의 파생이 있고 C 소켓의 파생 클래스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C 리슨 소켓은 이 중에 어싱크 소켓의 파생 클래스의 오브젝트죠. 이건 뭐냐면은 비동기 소켓이에요. 비동기 소켓은 뭐냐? 비동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뭐 여러분들이 어디다 문자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한테 문자를 전송했는데 이 친구한테서 이제 답이 오겠죠. 답신이. 예, 그럼 이거를 이 문자 올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봐요. 기다린다. 그러면 문자 올 때까지 내가 아무 짓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동기 모드예요. 비동기는 그냥 안 기다려요. 그냥 딴 거 해요. 뭐 다른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문자가 답신이 오면 휴대폰이 알려주죠. 뭐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얼러트를 해주죠. 띵동 뭐 하든지 뭐 소리가 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문자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비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죠? 예, 당연히 다른 일 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죠. 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래야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 안 해야 될 때도 많은데 특히나 서버 쪽은 소위 리슨 연결되기 상태에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슨 소켓은 반드시 무슨 소켓? 비동기 소켓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슨 소켓은 C 어싱크 소켓의 파생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기서 지금 C PTR 리스트라는 MFC 컬렉션 클래스 요게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죠.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뭘 관리하겠다. 뭘 관리하겠다는 거냐? 예, 채팅 클라이언트들 있죠? 요것이 연결됐을 때, 연결되면 이네들하고 통신하기 위한 동기 소켓이 있어요. 동기 소켓. 그걸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가상함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onAccept, clisten, 비동기 소켓이죠. 서버 소켓에서 이 onAccept는 언제 호출되냐? 예, 호출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listen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하게 되면 연결이 시도가 됐죠. 그때 이 함수가 호출돼요. 그러면 이 listen 소켓은 그러니까 접속 대기 소켓이죠. 실제 클라이언트랑 소켓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C 소켓, 동기 모드 소켓 오브젝트를 할당해야 새로 생성하고 그걸로 accept 함수를 호출해주면 돼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소켓을 통해서 나중에 실제로 클라이언트랑 통신을 해요. 뭐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연결이 성공했으면 그걸 링크드 리스트 테일에다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accept가 실패하면 이제 삭제하는 거고, 뭐 이럴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만은,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 다음 이런 함수가 이제 프로젝트 내에 추가되어 있는데, listen 소켓에서 인자로 어떤 동기 모드 소켓, C 소켓 오브젝트에 주소를 넘겨주면, 링크드 리스트에서 그놈을 찾아요. 그런 다음 뭐 하냐? shutdown, close, 소켓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F close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이제 더 이상 통신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통신하지 말자. 소켓 닫자. 그리고 리스트에서 빼버리고 메모리 삭제하자 이거예요. 오브젝트 삭제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인자로 넘어온 어떤 동기 모드 소켓을 리스트에서 찾아서 지워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send chat data all, 이거는 어떤 문자를 주면, 인자로 문자를 주면 그거를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전체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함수인데, 링크드 리스트의 전체를 액세스하고 있죠. 예, getNext 함수, 메서드 콜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다음 뭐 해요? send 함수. 예, 각 소켓에 send 함수 이용해갖고 문자를 다 전송하는 거예요. 문자열 전송. 그러니까 어떻게? 예, 연결된 클라이언트 전체한테 되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 문자를 서버 쪽에 채팅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연결된 전체한테 다다시 이걸 보내주게 되는 거죠. 예, 클라이언트랑 실제 통신하게 되는 소켓은 C 소켓의 파생 클래스이고요. 얘가 이제 내부적으로 listen 소켓에 대한 주소를 이제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멤버로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메서드 통해서 따로 저장한 거죠. 왜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랑 통신하는 소켓에서 onClose가 호출될 수 있거든요. 이게 호출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연결이 끊겼다는 뜻이에요. 끊겼다. 무슨 이거면 이게 언제 호출되냐? 이것도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얘가 1이고 2면, 만약에 1이 여기랑 연결돼 있다가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든지 뭐 아니면 서버가 종료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닫히면 이게 이제 끊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러니까 서버랑 연결이 끊겨버리면, 그러니까 연결이 클라이언트랑 끊기면 서버 쪽에서는 연결이 끊긴 소켓을 찾아서 실제로 메모리 날리고 여기서 지우도록 해놨죠. 클로즈 클라이언트 소켓 요 함수에서 아까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예, 지우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항상 불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서버랑 연결된 클라이언트 이렇게 둘이 있는데 C2가 하드웨어 이 사용자가 미친 척하고 저기 리셋 버튼 있죠? 리셋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그냥 확 꺼져버리죠. 윈도우를 그냥 정상적인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그냥 확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끊겼다라는 게 서버 쪽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나 연결 끊어 뭐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서버는 얘가 실제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는데 아직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예, 좀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실제로는 죽어버렸는데 끊겼는데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일정 주기로 뭔가 보내요. 계속 일정 주기로. 뭐 보내냐? 너 살아있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ive? you alive? 뭐 이거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럼 얘가 살아있으면 나 살아있어 하고 답을 보냅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면 30초 주기로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이 설령 벌어져도 어떻게 돼요? 30초에 한 번씩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얘가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만약에 응답이 없다라는 게 뭐 2초 내지 뭐 1초 이내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돼요. 얘 연결이 종료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연결 끊어버리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이럴 수도 있죠. 뭐 CPU 사용량이 갑자기 폭증해갖고 순간적으로 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조차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그거 잘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예, 끊어줘야 돼요. 안 그렇게 해서 좀비 처리 잘 못하시면은 서버 쪽은 굉장히 머리 아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잘 생각해 두시고요. 이 onReceive 함수는 이것도 자동으로 불려요. 언제 불리냐? 지금 이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그 클라이언트랑 통신하는 소켓이시죠? 그 서버 쪽으로 어떤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그때 onReceive가 호출됩니다. 그때 내가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그 얘가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하면 돼요. 여기서 수신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get peer name 함수는 상대방의 IP 주소랑 포트 번호 알아내주는 함수예요. 이걸 이용해서 나한테 메시지 보낸 놈이 누구지? 그거 알아내고 실제로 걔한테 데이터 받은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다가 출력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화면에다 출력한 이후에는 연결된 클라이언트 전체한테 그 메시지를 재전송하죠. 그러니까 서버 쪽이라 메시지를 하나만 보내면 서버는 그걸 연결된 클라이언트 전체한테 다시 포워딩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소켓 코드 작성이고, 내용이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서버가 기동될 때는, 이렇게 create, 여기 소켓 스트림 해놨죠? 요게 TCP를 의미합니다. TCP. 그러니까 TCP 21000번에서 listen 하겠다. listen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함수가 그냥 return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연결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 서버가 종료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연결된 클라이언트랑 모든 연결을 일단 종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객체를 삭제해 주고요. 예, listen 소켓도 이제 닫아 주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셧다운 하는 요거는 여기다 코딩을 하셔도 좋지만 요 위쪽에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연결 안 받겠다 뭐 그런 의미로다가 서버 셧다운 할 때도 뭐 이제 연결이 잘못 받으면 죽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위에 넣어주셔도 좋고, 근데 클로즈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채팅 클라이언트 쪽은 굉장히 코드가 간단해요. 이 C 커넥트 소켓은 C 소켓 클래스의 파생인데 이걸로 이제 그냥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onClose 이건 언제 불립니까? 예, 서버하고 연결이 끊겼을 때, 서버가 이제 종료되거나 이러면 그럼 나도 이제 종료하겠다.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죠. 그러니까 서버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러 대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서버를 닫아 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같이 다 종료되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죠. 여기서 onReceive 마찬가지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가 오면 그때 호출됩니다. 그때 그럼 채팅 메시지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연결해야 되죠. 연결, 커넥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IP 주소가 재밌는 게 쓰였어요. 127.0.0.1은 특수한 IP 주소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백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이 루프백 어드레스는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PC 자체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내 PC에서 실행한다라고 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친구과 연결하시려면 그 친구의 IP 주소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 21000번에 대해서 연결하겠다. 버튼 클릭하면 send 함수 이용해서 문자열 서버에 전송하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다시 이걸 다 연결된 클라이언트한테 전체 다 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예제 실행화면 한번 좀 볼까요? 예. 예제를 실행하는 화면은
일단 서버 쪽을 실행을 하시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화면이 뜰 텐데, 제가 한번 실행해서 그런데, 이 뜨면 이때 얘가 리스닝 하고 있으면 보안창 떠요. 너 이거 리스닝 하는데 너 이거 연결시켜 줄 거야? 리스닝 하게 해줄 거야? 뜹니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못하게 하면 그 이제 연결 안 돼요. 예, PC들이 이제 서버가 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따져요. 너 이거 허용해 줄 거야? 막 이렇게. 예, 웜 같은 게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두 개를 제가 실행을 할게요. 그럼 서버 쪽에다가 여기서 제가 테스트하고 문자를 보낼게요. 그러면 서버로도 가고 그게 이쪽으로도 전송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와 같이 되는 이 모양, 이 서버를 지금 제가 닫아볼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닫든지. 종료가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 처리를 안 했는데 얘는 서버랑 연결 닫히면 연결이 끊기면 프로그램 닫게 해놨죠? 그래서 요걸 닫으시면 끊겼다고 나와요. 이거 확인하면 프로그램 종료되고, 요건 앞서서 이제 코드 설명을 다 했죠.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저 모양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IPC 예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IPC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다 내 PC 내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소켓은 이것도 IPC 맞아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요? 내 PC가 아니라 원격에 있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TCP/IP라는 프로토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원격 PC와 이 호스트, 로컬 호스트 간에 이 프로세스 간에 이 두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하는 것, 이게 소켓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IPC랑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127.0.0.1 루프백 어드레스라 그랬죠? 여기에다 대고 원격 호스트가 내 자신이면 그냥 IPC죠 뭐. 근데 이제 IPC보다 소켓이 편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편리하냐? 예, 동기화 부분 있죠? 예, 뮤텍스 가지고 그때 동기화 했었죠. IPC 예제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프로토콜 스택에서 알아서 해줘요. 야, 편리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동기화를, IPC를 구현하는데, 쉐어드 메모리 이런 걸 안 하고, 일부러 소켓으로 하게 돼요. 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단점이 하나 있죠. 예, 외부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로 막 접속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신다 그러면은, 예, 검사하면 되잖아요. 억셉트 할 때. 원격지 주소가 내 자신이 아니면, 연결 끊어버리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IPC를 소켓으로 구현해도 되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데, 다시 강조합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소켓은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쉽게 가는 길이라면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이게 쉽게 가는 길이다, 쉬운 길이다, 그럼 이건 좀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기로 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예제 좀 해보고 나는 이걸 깊이 팔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것만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분야에서 난 전문가로 살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동안 이제 제 강의 듣느라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 책이 할 수 있는, 이 책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UI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이 책 수준은 안 벗어나요. 나중에 회사 가서 일을 하셔도 이 책 수준은 안 벗어나요. 웬만하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이거는 뭐 달라질 게 없고, 그리고 대부분 상당수의 예제들이 제가 작성한 뭐 프로그램들에서 거기서 그냥 따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위 상용 코드가 뭐 무슨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저 소켓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여기 소켓 대신에 네트워크 공부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앞전에 이제 뭐 OLEDB니 DB니 뭐 이제 ODBC니 요걸 어떻게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SQL문 따로 배우시고 DB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시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하실 때
쉽게 가려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세요, 어렵게. 예? 그럼 어렵게 하시면 당장은 좀 힘이 들지 몰라도 한 3년 내지 4년 후에는 이렇게 한 걸 정말 내가 잘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예, 한 3, 4년이면 그게 바로 티가 나버려요. 어렵게 오신 분과 쉽게 오신 분들이 이때 갈려요, 여기서. 예, 쉽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집 그만하고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서 먹고 살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시고 이 분야에 계속 전문가로서 살아가겠다,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시면 어려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저의 이제 그 뒤끝 잔소리는 끝내기로 하고요. 그동안 부족한 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일하는데 실무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다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